근데 김지미 씨도 사실 나훈아 씨랑 살 때 가수 활동하는 걸 적극 반대했었고. 그런 공통점이 있네요. 그러니까 또 정수경 씨도 그렇고. 너무 사랑하면 그렇게 남자를 가둬두고 아마 싶은가 나훈아 봐. 씨가 그런 마음이 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보면 본인이 가수로 성공하고 그런 무대에 서고 싶은 마음도 있는가 하면 이번 활동 중단하는 것도 보면 뭔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하는 욕심도 있고 그게 아마 부인들 눈에는 보였겠죠. 그러니까 그럼 우리 그냥 편안하게 같이 평범하게 살자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얼마나 또 힘드셨겠습니까? 실제로 그 초반에 가정생활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수경 씨가 직접 얘기한 건데 둘째가 딸이잖아요. 그렇게 딸바 보였대요. 본인이 직접 아이 머리도 직접 다 빗겨주고 그 아이들을 보면 엄마 매니큐어 바르고 싶어 하잖아요. 바른 다음에 80년대 초반이면 지금처럼 이거 말리는 미니 선풍기 이런 게 귀할 때거든요. 이걸 일부러 사다가 말려주고 왜냐면 자꾸 입에 대니까. 근데 아들 바보이기도 하신가 봐요. 제가 들은 얘기는 그 이제 비슷한 연배 이제 연예인이시고 나훈아 씨랑 가까웁니다. 같은 미용실을 다녔나 봐요. 근데 그 미용실에서 이제 같이 옆에 앉아서 이렇게 머리를 하고 있는데 마침 나훈아 씨한테 그 아들인지 와이프인지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아들이 이제 공부를 하는데 뭐 반장이 장학금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대요. 그랬더니 너무 그게 좋아갖고 기분이 와 우리 아들이 장학금 받았다고 세상에 이렇게 기쁜 소식 들었는데 내가 오늘 미용실 있는 사람들 머리값 다 낸다고 머리값. 골든벨을 울린 거예요 그야말로. 그날 미용실 골든벨 처음 네, 들어봤네요. 그날 드라이한 사람은 몰라도 파마한 사람 완전히 그날 염색은요 어떻고. 드라이버 하러 갔다 파마도 했겠네요. 그럼 나훈아 씨가 산다니까. 너무너무 기분 좋아갖고. 이렇게 지금 한국 미국으로 떨어져 살게 된 것도 바로 저 자식 사랑, 자식 교육에 대한 관심이 시작이었는데, 그러니까 나훈아 씨가 기러기 아빠를 자청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큰아들이 공부를 굉장히 잘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가서 공부시키자. 그래서 하와이에 있는 명문 학교에 이제 보냈는데 외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수석 입학을 했대요. 네, 그리고 고등학교 때도 뭐 학교 부회장을 할 만큼 굉장히 뛰어났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평상시에 이렇게 가족 얘기 이렇게 잘 안 하면서도 특히나 이렇게 좀 따로 서로 얼굴 이렇게 잘 안 보고 이렇게 좀 할 때도 내 아들이 지금 보스턴 대학에서 박사과정 밟고 있다. 그거에 대한 그 뿌듯함은 컸다고. 네. 사실은 예전에 80년대 말부터 90년대까지인데 나훈아 씨하고 이제 통화할 일이 있어서 방송 출연이나 여러 가지 공연 때문에 전화를 하면 연락이 안 돼요. 그러면 물어보면 하와이 갔거나 아니면 방학이라 겨울방학이라 같이 가족이 여행 갔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때 되게 신기했어요. 야 이렇게 가정적일 수가 있나. 그때만 해도 나훈아 씨가 활동 중간중간 굉장히 가정을 위해서 헌신적이었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태원에 있던 지금은 양평으로 옮겼습니다만 작업실에 가면 사진이 있었어요. 꼬마하고 말을 같이 타는 장면, 승마. 그다음에 애 배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노는 장면. 어느 일반 아빠와 똑같은 삶을 살았던 모습들을 기억해요. 현미 씨 옆에서 보셨으니까 나훈아 씨랑 굉장히 가깝게 지내셨잖아요. 아이를 그렇게 좋아하셨나요? 그 전수경 씨 만나기 직전부터는 저희 집에서 뭐 한 2달 살기도 했고 가깝게 지났고 그러니까 그 성격을 보면은 지금 말씀이 맞아요. 애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해요. 애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때도 총각 때도 우리 애들 보면은 자기도 빨리 결혼해서 아들 낳고 싶다고 그러고 우리 둘째 아이가 이제 스케이트 시합하러 가면은 일부러 우리 차 아니고 기사하고 차 대서 영준아 우리 차 타고 갔다 와라고 그러고 그렇게 그리고 집에 있으면은 자기가 이제 부엌에 나가서 막 이렇게 반찬도 만들고 자기는 결혼하면은 그렇게 아기자기하게 살고 싶다고 그러고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과묵해요. 과묵한 대신에 이 성격은 완전히 내가 항상 야쿠자 오야붕이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사람을 잘 컨트롤을 잘한다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강창호 씨가 세상을 떠나서 매니저도 나이가 많고 기사도 나이가 많아도 훈아 씨가 10년 정도 어린데도 자기가 어른처럼 모든 걸 다 컨트롤한다고. 그리고 머리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리고 굉장히 그 가정을 너무나 꿈꿔왔고 아기자기하게 사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기러기 아빠가 되고 난 다음에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하와이를 갔던 것 같아요. 저랑 그때 이제 쇼나 공연을 한창 할 때인데 한 달에 한 번은 그 바쁜 와중에도 하와이를 갔었고 갈 때 또 생활비도 직접 갖다 주기도 하고 그 당시에 송옥숙 씨가 도부 씨라는 그 미국인과 결혼해서 하와이에 잠깐 살고 했는데 교포사회에서 나훈아 씨가 오면 그 모습들, 다정한 가족의 모습들이 굉장히 소문이 많이 났었어요. 2005년경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미국에서 제 친구들이 회의차 미국을 갔었는데 나훈아 씨와 그 부인과 아이들이 식사하는 걸 분명히
봤다고 했었거든요. 어느 정도 다정했냐면요. 제 친구 말이 나훈아 너무 멋있더라. 부인이 인형같이 이쁘더라. 그리고 너무 다정한 아빠더라. 딸이었나 봐요. 그 옆에 이제 여자가 있는데 정말 이렇게 음식을 고기를 썰어주고 아주 다정한 그런 멋진 아빠의 모습이었다라고 했었거든요. 직접 보신 친구분이 또 얘기했을 정도니까. 정말 그 얘기를 침이 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고기를 썰어주는데 너무 다정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단상위로 올라갔던 그 퍼포먼스에 대해서 아이들 아빠인데 심한 거 아니었냐. 나와 연루돼서 소문 좋은 이 두 K 여배우 둘 다 큰일 나겠다. 저 후배 연예인만 염려하고 우리 가족은 뭐냐. 저분은 우리를 전혀 생각 안 하고 있다. 아들 결혼식에 나훈아 씨가 왔느냐 안 왔느냐. 가족들은 안 왔다, 나훈아 씨는 갔다. 나훈아 씨 쪽에서는 갔는데 정수경 씨 측으로부터 참석을 거절당했다는 거였어요. 정상적인 남편으로 받아들였다면 거부할 이유가 없죠. 그래도 어떻게 아들 결혼식인데요. 아니 그렇게 다정했던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사이가 멀어진 거예요? 이제 정수경 씨가 뭔가 좀 우리 남편이 이상해졌다는 걸 느낀 건 한 2004년, 5년 이 정도 즈음부터라고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루머 해명하는 기자회견에 했던 얘기랑 거의 비슷한 맥락인데 예. 너무 지쳐서 노래를 하기 힘들다. 이제 그냥 다 중단하고 여행 다니면서 쉬고 싶다 이런 얘기를 2004년, 5년 이때부터 하기 시작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 아들이 계속 이제 너무 걱정하니까 아들이 있는 보스턴으로 옮겨 가신 게 2006년 여름 정도였었고 그다음에 그해 2006년 연말에 와가지고 나훈아 씨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한동안 여행을 다닐 거다 얘기를 해서 정수경 씨는 한 1년 정도는 우리한테 오지 않겠구나 생각을 했었다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1년이 2년 되고 7년까지 된 거였는데 그 이제 좀 정수경 씨가 충격받았던 건 그 얘기를 2006년 연말에 했는데 상의할 일이 있어가지고 2007년 초에 한 달 정도 있다가 전화를 했더니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번호가 다 없어져 있더라는 거죠. 근데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는 번호 바꾸고 한 게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가 다 연락을 끊었던 거였죠. 그러니까 이사도 멀리 가고 시기적으로 거기 그렇게 다 겹쳤네요. 그렇죠. 그 기자회견했던 시기도 비슷하고. 근데 정수경 씨 입장에는 보스턴 갈 때도 결국 간 거는 이제 아들이 너무 걱정하니까 간 거였지만 그 남편도 약간 가기를 원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와이에서는 굉장히 소문이 많이 나 있었던 거예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단란한 가족으로. 근데 매달 오던 사람이 이제 2달에 한 번 오고 이러면 이제 그럴 수 있는데 말라오죠. 보스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기하시는 게 보스턴에서는 본인이 나훈아의 부인이고 가족이라는 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보스턴에서는 그냥 싱글맘으로 알려져 있다고. 그러니까 정말 애매하게 보스턴 가시면서부터는 싱글맘에 비슷한 상황이 돼서 한 6개월 정도는 그래도 종종 오시다가 아예 그냥 6개월 뒤에는 연락이 끊어져 버린 거죠. 정수경 씨도 보스턴 이사가 물론 아들의 직장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였지만 좀 남편이 좀 바라는 것 같았다. 뭔가 가족을 찾아오는 횟수를 좀 줄이려는 의도가 아닌가 그러니까 좀 은연중에 느꼈다라고 하고요. 거리도 진짜 하와이는 8시간, 여긴 18시간이니까. 근데 정말 그 느낌이 여자의 예감이라는 게 있나 봐요. 정말 보스턴에 딱 4번 오고 그걸로 끝이었다는 거죠. 이게 사건을 되짚어 보면 퍼즐이 맞춰지는 거예요. 2006년에 보스턴으로 이사 가고 그다음에 그 시점을 기화로 해서 그해 겨울부터 나훈아 씨를 둘러싼 소문이 우리 연예계에 돌기 시작했어요. 뭐 여 배우하고의 연문설, 그다음 신체 훼손설. 그 쭉 가는 1년 동안에 나훈아 씨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공연도 되도록 안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공연을 한번 준비했었어요. 세종문화회관에서. 근데 그것도 다 취소하면서 결국 2008년 초에 1월에 전격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냥 그 유명한 사건을 일으켰죠. 그리고 그 사이에 정수경 씨하고는 못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수경 씨 입장에서도 이게 가봐야 얼마나 가겠냐. 저 사람 성격상 분명히 어디 여행하고 바빠서 있다 돌아올 거다 생각했는데 그게 2년, 3년 이렇게까지 길어져 버린 거고 그 사이에 나중에 말씀하시겠지만 두 사람 사이에 넘을 수 없는 강을 넘는 몇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요. 기자회견 얘기 좀 다시 정리를 좀 그러니까 해주시죠. 이제 그렇잖아요. 2006년 연말에 여행을 떠나겠다고 했기 때문에 1년 정도는 연락이 우리한테 오지 않겠구나 했던 남편이 그 다음 2007년 봄부터 이제 연예계에 처음 시작은 활동 중단이었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몸이 어디 아프다라는 건강 악화설이 돌기 시작했고 야쿠자가 등장하기 시작하더니 신체 절단설, 그 다음에 그 배우의 여자 연예인이 있다. 소문이 계속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가장 악성 루머인 거예요. 연예계 루머가 이렇게 재밌으면 사실 무근이 많고 발전을 하잖아요. 이야기가 하나에서 막 늘어나가지고 뭐 어지간 영화보다 재미나게 됐는데 그런 과정을 이제 가족들은 너무나 가슴 아프게 지켜볼 수밖에 없죠. 정수경 씨 표현에 자기가 이제 남편으로 오랜 기간 살아왔으니까 대충 루머를 들으면 알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뭐 야쿠자 나오고 뭐 이런 얘기는 전부 다 자기도 사실이 아닌 건 알고 있었는데
기자회견 한 게 이제 너무 가족한테 충격이었던 거예요. 아, 그래요? 왜냐면 그 기자회견은 사실상 보면 나훈아 씨 이야기는 자기는 이런 루머 관계 없다. 네. 다만 내 후배 여자 연예인들이 힘들어하는 꼴은 못 보겠다. 그렇지. 그 얘기하러 온 거였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가족들한테는 딸한테는 아. 1년 넘게 연락도 안 하면서 저렇게 아. 그 잘 모르는 후배 연기자 위해서는 저렇게까지 하는 걸 하는 왔느냐. 사람이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그 무대 그 단상 위로 올라갔던 그 퍼포먼스에 대해서 그래도 위치가 있는 사람이고 아이들 아빠인데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었냐. 딸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저 후배 연예인만 염려하고 우리 가족은 뭐냐. 내 걱정은 안 하냐. 딸 걱정은 안 하냐.